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9일 정우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를 향하여 의대 정원 백지와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라면서 의사들과 1대1로 대화할 의지를 밝혔다고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대란과 관련해 가지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설명이라든지 장관의 설명이라든지 심지어 대통령의 말이라든지 또는 국무총리의 발표라든지 이게 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건 완전히 넋두리입니다. 1대1로 대화할 의지를 밝혔다고 했는데 지금 1대1로 의사 한 사람과 그럼 한 사람씩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는 건지 완전히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정권이 신용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은행이 신용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신용을 잃으면 우선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이 망해버리는 거죠. 지금 의료대란에 관한 한 정부의 말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지난 4월 1일 한 1시간 동안 장황하게 자신을 변호한 이야기도 그날 밤에 가면은 싹 바뀌어집니다.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한 말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다. 정원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의사들은 단일안이 있습니다. 2,000명 정원 철회하라 또는 1년간 유예 또는 보류 어쨌든 2,000명 정원은 안 된다는 단일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안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2,000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물릴 수 없다고 하더니 그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종합대학 총장 6명이 나와가지고 올해 한해서 좀 2,000명 정원 규모를 학교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그걸 또 하루 만에 받아가지고 국무총리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의사들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또 한 발 물러났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올해는 이대로 한번 해보고 내년은 재검토하자 이래 됐습니다. 내년은 재검토하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충북대학의 경우에는 지금 정원보다 4배를 더 뽑습니다. 4배. 그럼 4배 뽑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수들 더 뽑고 시설도 확장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는 올해만 그렇게 하고 내년은 다시 옛날 그러니까 4분의 1 정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은 1년짜리 교육을 위해서 왜 건물 짓고 교수를 뽑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희한한 것은 이렇게 나오면은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는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비판을 해야 될 텐데 동아일보를 빼면은 거의 다 정부 앵무새 노릇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보건복지부 그리고 동아일보를 뺀 한국의 보수 언론은 완전히 일종의 공범 집단이 되었습니다. 의료 대란의 공범 집단이 되었습니다. 더 비참하게 된 것은 언론일 겁니다. 언론이 박수부대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전혀
신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의료 대란에 관한 한 동아일보를 뺀 중앙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의 사설이 무슨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양비론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정부 편 들어서 의사들 매도하는 그런 글로 뒤덮으니까 우선 영향력이 있으려면은 정부가 보수 언론의 사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론이 그런 사설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직장을 이탈하는 전공의들이 또는 사직하는 교수들이 보수 언론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현장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들 사이에서 이 보수 언론의 지금 위치는 그냥 앵무새입니다. 앵무새. 정권의 앵무새.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저렇게 할까? 한국 언론 역사상 암흑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의 암흑기라고 그러면은 뭐 일제시대나 분리주의 정부 시절처럼 권력의 압력이 가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 언론이 자발적으로 암흑을 만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어둠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의료 대란을 일으켜도 이거는 국민의힘에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도 박수를 치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팬클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는 계속되고 유턴할 기회도 놓치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언론의 정도를 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도운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한국 언론이 의료 대란을 방조함으로써 이번에 누구를 도와주었느냐?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을 도와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피해를 준 겁니다. 가해를 한 겁니다. 이 세상이 이치란 게 이렇습니다. 무리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현실에 맞지 않고 사실에 맞지 않고 법에 맞지 않고 과학에 맞지 않는 짓을 하다가 보면은 당초 의도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서 자기를 찌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언론은 자기 무덤을 팠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이 보수 언론이 국민의힘이 이번에 참패한 걸 가지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할 자격을 가진 한국 언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언론이라고 할 때는 좀 큰 언론을 말합니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은 정부를 비판해야 됩니다. 즉 의사들이 말하는 대로 1년 유예 또는 보류, 원점 재검토 이쪽밖에 길이 없다는 것은 확실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정부 편들고 의사들 욕하는 그런 논조를 계속 가져간다면은 나중에 한국 의료 파괴의 공범이 될 것이고 그것은 윤석열과 보수 언론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죽어나갔다. 이런 통계로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